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탄압 속에서도 공부하고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겪은 그 고난에 비하면 제가 겪은 어려움이야 뭐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느껴지는 건 있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인의 자세입니다. 공인의 마음이지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을 자주 했죠. 오늘 여의도 유세 포스터를 보니까 DJ가요, 과거에 했던 유세 장면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포스터도 있었는데 여의도가 주는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가 더 추가가 됐었죠. 이 얘기는 최대한 많이 마지막 유세 사람들, 지지자들을 모이기 위한 걸까요? 지지자들을 모이기 위한다기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고 돌아와서 선거 유세에 나왔을 때 여의도에서 130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130만 명. 진짜 엄청난 인파가 모였었고 그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금 주목받는 그런 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후 군부 세력들, 뭐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군중동원에 혈안이 됐었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상 통합을 외쳤잖아요. 예. 국민 통합, 영원함,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외쳤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실은 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쳤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지 않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 시기에 뭐 빨갱이다, 뭐 강성이다라고 하는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아요? IMF를 극복하고 인터넷 고속도로를 세우고 벤처 투자를 많이 해서 굉장히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됐었는데 예. 지금 그 위기의 시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나온 거고 또 이번 대선은 내란 극복 선거다. 예. 내란 당시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안 모일 줄 알았는데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예. 특히 청년들은 처음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란이나 계엄을. 그래서 이게 빛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예. 그래서 마지막 여의도에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시기 마지막 유세를 통해서 그 다음날 압도적인 응징 투표를 해달라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 그리고 광화문하고 여의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처음이 광화문이었나요? 아니 청계천이죠. 예. 그것도 이제 빛의 광장으로 시작된 청계천, 거고 여의도. 그래서 예. 여의도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최 의원님 옛날 영상 김대중 전 대통령 유세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는 후보들 얘기를 들을 기회가 유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김대중 대통령 유세 현장은 지금은 여의도 공원인데 예. 당시에는 아마 그 아스팔트로 된 광장이었을 겁니다. 여의도 광장.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운집하기 좋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여의도를 잡은 것은 예. 계엄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계엄을 극복했던 현장이었다. 우리가 국회로 가서 계엄을 저지시켰던 현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회고적 투표로 해야 된다.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회고적 투표로 표심을 휘둘러 달라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데 이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지금 광화문에서 마지막 광화문. 피날레를 하면서 예. 우리가 그런 내란의 기억도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가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지방에서 경부선을 타고 왔는데 모든 국민이 하나 되는 미래로 가는 투표, 전망적 투표로 한번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보자는 그런 메시지를 김문수 후보는 전하는 것 같아서 과연 과거를 볼 것이냐 우리 유권자들이 예. 미래를 볼 것이냐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의 대결이 예. 내일 과연 어떤 표심으로 기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표심을 휘두르실지 예. 그 정말 그 표 한 표가 총알보다 무섭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총을 쏘실지 내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가 가족 이슈 뭐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가족에 대해서 언급은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제거에는 대동단결했죠. 저는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에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긴 하는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꽤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아마 아들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마 처음으로 공개된 것 같은데 선거 막판에 좀 가족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 특별히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근데 이 의혹이라는 게 새로운 의혹이 아니라 과거의 의혹이잖아요. 예. 결국 과거의 의혹에 대해서 계속 확대 생산되고 있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부인들과 17,000원 정도 밥을 3명이 먹은 것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재판반으로 다니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뭐 도박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성남시장이고 경기지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뭐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조차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들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가 지나치게 경계하고 조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 취업을 못했던 부분은 또 미안한 감정이 있다라고 예. 하는 본인의 뭐 동정론보다는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선거 막바지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도 하시고 경기도지사도 하셨는데 공직자들의 생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셔야 될 분이 지금 자녀에 대해서 조금 검증에 대해서 저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집 사람도 공무원이어서 공무원은 재산 등록을 합니다. 제 비상가에 다 틀립니다. 우리 애들 비상금, 우리 애들 병역 뭐든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청렴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청렴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가족들이 더러우면 공직도 오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내 자식을 왜 건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공직자의 위상과도 맞지 않고 공직자의 그 댐댐이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 또 5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에 가족들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무한 검증이 계속될 겁니다. 예. 그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싫다고 하시면 공직에 나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예. 권력이 클수록 권력에 비례해서 검증도 커지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검증은 아마 지금까지 받았던 검증보다 또다시 100배, 1000배 더 세질 겁니다. 짧게.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검증을 거부한 건 아니고요. 검증을 너무 많이 당했죠. 너무 일방적으로 3년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검증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아들의 도박 문제도 이미 3년 전에 사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사과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검증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좀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